사실 콜아웃 10계명은 제가 만든 지가 한 15년 가까이 되는데 지난 한 34년 동안 제가 가지고 있는 제 나름대로 해외에서 사업했던 모든 경우의 수 또는 성공 또는 제가 실패했던 경험들이 다 녹아있는 내용들입니다. 내용 하나하나는 사실은 평범한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여기 담겨있는 뜻은 해외 진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성공 또는 지속적으로 이제 회사를 운영하는 것에 대한 노하우들이 담겨있다고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처음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을 찾아내서 그것과 다르게 하라고 하는 내용은 사실은 해외 진출을 하면서 우리가 과연 어떤 사업을 해야 돈을 버는지 어떤 사업에 성공하는지에 대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 세상에 보면 여기도 많은 이제 분들이 사업을 하고 계시지만 저는 크게 봐서 두 가지 타입의 사업가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는 천재형 CEO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노력형 CEO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재형은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빌 게이츠든 스티브 잡스든 세상 어디에서도 세상에 없는 것들을 만들어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이제 사업을 하는 타입이 있고 저 같은 사람은 저는 확실하게 노력형 CEO라고 생각하는 것이 내가 세상에 가장 혁신적인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남들이 하고 있는 또는 다른 나라에서 성공했던 부분들을 가져와서 내가 살고 있는 나라에 맞도록 조금 다르게 변화시켜서 사업을 하는 전략. 이것이 어쩌면 노력형 CEO들이 갈 수 있는 가장 실패가 작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저희 10계명 첫 번째 항상 이렇게 이제 그 해외 진출할 때마다 저희들은 사업 아이템을 고를 때 이 부분을 항상 고려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시대 흐름을 국가 발전과 함께 하는 전략은 항상 CEO들은 시대 흐름에 따라서 누구보다도 민감하게 거기에 맞춰서 대응해야 되는 부분들이 회사를 지속적으로 경영하기 위해서 이게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준법 경영을 실천하고 이권 사업에 개입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준법 경영은 대부분 좀 착각할 수 있는 것이 일종의 리스크 관리는 항상 생각했을 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사업에서 무슨 리스크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리스크 관리는 제가 생각에는 지금의 리스크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가장 성공했을 때 어떤 리스크가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내가 성공한 모습을 그려보고 그 성공한 모습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리스크를 지금부터 경계하고 줄이고 관리하는 것이 그게 진정한 리스크 관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의 가장 기본은 준법 경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브랜드 관리로 기업 가치를 높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서도 항상 지금 현재 국민소득이 얼마고 경제 규모가 얼마인지에 대해서만 생각하지 말고 해외 진출을 생각할 때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 그 먼 그림을 보고 그 속에서 우리 기업이 어떤 영향력과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그 경쟁력을 가지는 상태에서 국가가 발전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미래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 바로 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고요. 고객 만족에 저해되는 일과는 절대 타협하지 말라. 이건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항상 누구든지 이제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 없으면 하지 말고 일단 시작하면 1등 하라는 무조건 1등 지상주의가 아니라 아마 직원들을 관리하면서 많이 느끼셨을 텐데 경험이 좀 떨어져도 어느 부서였든가 어느 영업 조직에서든가 1등을 해본 경험 있는 직원들을 다른 부서로 보내면 거기서도 1등 하는 걸 많이 느꼈을 겁니다. 근데 기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보다 과해서 뭔가 남의 뒤를 따라가는 사업을 영위하기보다는 조금 작더라도 내가 잘해서 1등 할 수 있는 사업을 먼저 시작하고 그 1등한 노하우를 가지고 또 다른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전략이 오히려 더 실패보다는 성공을 높이는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지 중소상인에게 피해를 주는 사업을 삼가라는 부분도 해외에서 특히 사업을 하다 보면 이 젊은 친구들이 아주 새로운 도전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걸 옆에서 보면서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이 자금으로 그걸 누르게 되면 작은 이익을 취할 수 있지만 그런 새로운 기업들이 태어나서 성공하고 또는 사회가 발전한 부분들을 스스로 막는 행위들은 어쩌면 짧게는 성공할 수 있어도 길게 봤을 때는 오히려 절대 시장 파이를 키우지 못하기 때문에 옳지 않은 행동이라는 생각으로 항상 저희들은 사업 아이템을 선정할 때 꼭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는 아이템이라면 먼저 양보하고
그렇게 양보해도 세상에는 수천 수만 가지 아이템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항상 사업 아이템을 선정할 때 먼저 우선시 둬야 될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공유함으로써 이제 평범한 사람들이 비범한 일을 하게 하라는, 제가 모든 CEO들 만나보면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내 주변에는 사람이 부족하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해외 나가면, 특히 이제 신흥국이나 이머징 마켓에 나가면 한국에서도 부족했던 그 인재에 대한 갈증이 더 많이 느껴지게 됩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오히려 경력직보다는 좀 더 경험이 작은 사람들을 회사에 이제 채용해서 그 사람들에게 그 많은 정보들을 서로 공유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계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기업 문화를 가르치고 하면서 아주 평범한 직원들을 몇 년 지나면 정말 비범한 직원들로 바꾸는 프로그램을 작동하게 해서, 그래서 인재를 키워서 이제 활용하게 되는, 해외에 나가게 되면 이 직원들을 양성하는 쪽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는 부분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익의 사회 환원을 무조건 실천하라는, 이건 기업의 생존을 위해서 저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기업의 생존보다는 저도 이제 어느 정도 한 30몇 년 사업을 하다 보니까 뒤를 되돌아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가장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내가 매번 사업할 때마다 내가 가진 일정 부분을 꾸준히 사회에 환원하면서 지금 이때까지 사업을 했다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사회 환원은 받는 사람보다 환원을 하면서 그걸 받고 행복해하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서 더 행복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꾸준히 저희 회사는 지금까지 34년 동안 어느 나라에, 지금도 베트남이든 캄보디아 어느 나라에 가도 항상 이익의 한 5% 정도는 무조건 사회하는 자금으로 내놓고, 주말이면 직원들이 전부 팀을 이루어서 각각 본인들이 하고 싶어하는 요양원을 가든 아니면 어린이집에 가든 항상 우리 회사는 주말마다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사회하는 활동들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직원들 또한 행복해지고 회사에 대한 어떤 또 로열티도 높아지고 이런 이제 효과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철저히 현지화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결국 해외에 나가서 성공의 마지막은 이제 현지화하는 거죠. 현지화가 돼야 아무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고, 현지화가 돼야 현지인들과 동일한 대접을 받습니다. 근데 현지화를 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언어를 알고 단순하게 그 나라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현지화 되는 게 아니라, 정말 현지에 있는 국민들이, 저희 회사의 현지화는 현지의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것은 현지화가 아니다. 동등한 대접을 받는 게 아니다. 한국도 그렇지만 외국계 기업이 와서 아주 얄밉도록 돈을 잘 벌고, 그리고 이제 이익을 그 나라로 송금하고 그러면 제품이 좋고 사회 환원도 하고 회사가 좋긴 하지만 왠지 모르게 이 국내 기업에 비해서는 자꾸 마음이 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나가서 진정한 현지화, 진정하게 현지 기업과 경쟁하는 방법은 사랑보다도 한 단계 높은 존경을 받아야 된다. 결국 우리가 존경받으면 결국은 사랑받는 현지 기업과 동등한 대접을 받는다. 그렇게까지 현지화가 이루어져야 실제적으로 그 나라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